네, 운수대통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이 좋았던 만큼 또 수익을 또 잘 챙겨봐야겠죠. 오늘 이 시간은 트렌드세터 MBN골드 강영균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매니저님을 이틀 연속 뵙니까 좋네요. 네, 시장의 트렌드를 또 잘 읽어주시는데 사실 저희 어제 공략했던 네. 커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오늘 뭐 삼성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약간 밀렸거든요. 왜 그런 흐름 보였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왜 떨어졌지? 읍스. 네. 봤는데 이제 네. 종목별 투자자를 보니까 네네. 수급이 좀 빠진 게 보이긴 아. 했어요. 뭐 외국인이 좀 매도한 물량이 좀 있긴 했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동사가 밀렸다라고 네. 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 그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시장에 돈은 한정돼 있는데 아. 올라간 종목이 삼성전자 위주의 SK하이닉스 대형주 음. 위주의 종목들로 올라가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지수가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1% 넘게 올라가고 코스닥도 거의 뭐 0.78 이 정도 올라갔는데 올라간 종목들의 명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죠. 그리고 밸류업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은행주 이런 것들 위주로만 좀 올라갔기 때문에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전부 다 빠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뭐 아까 전에 이제 뭐 글라스 기판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이렇게 IR하는 중간에 좀 그런 악재가 있으면서 관련된 반도체에서 소부장 쪽에서 좀 그런 OLED 쪽, 그래 이제 글라스 기판 쪽도 좀 내려가고 그러면서 IT 쪽이 전반적으로 약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저는 동사가 추후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좀 13,000원까지 계속 그냥 보유하시면서 13,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더 추가적인 매수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도 되게 좋게 잘 남아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 좀 앞으로 좋게 나와 있고 OPM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습니다. 뭐 23, 22%, 24% 해가지고 계속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어닝 시즌입니다. 이제 실적이 발표되게 되면 동사의 그동안에 안 좋았던 악재적인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뭐랄까 주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쪽이 좀 흔들리거나 그러니까 동사가 주력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2차 전지 실리콘 그 음극재에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OLED라든지 그리고 그런 웨어러블 장비 쪽에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점이 좀 안 좋은 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도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세 가지 모멘텀,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중에 두 가지 포인트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그 애플의 이게 뭐지? 자꾸 생각 안 나는데 그 뭐죠 이거? 비전 프로, 그죠? 아, 네.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좋아질 거고 삼성전자도 웨어러블 기기도 계속 출시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를 제가 아직까지는 하락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그러한 주가가 빠진 이유가 없다. 수급의 문제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도를 그만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오고 금리 인하되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동사가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에스 좀 궁금하셨던 분들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리뷰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종목인 파마리서치도 알아볼게요. 한 달 조금 넘은 종목인데 공략하고 나서 지난달에 잘 가고 막 신고가도 기록을 했잖아요. 예. 정말 좋고 지금 수익률도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양봉이 나왔어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올라갔던 업종과 올라갔던 섹터가 바이오 쪽이다, 네네. 제약 바이오 쪽이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동사가 화장품 업종이긴 하지만 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쪽으로 네.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동사가 이제 좀 그동안 좀 하락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화장품 KBT 쪽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음으로써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60일선을 터치하면서 지금 뭐 잘 지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일은 60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14만 원 정도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 14만 원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동사의 모멘텀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제너릭
보다 원재료가 훨씬 좋다. 제너릭 같은 경우는 뭐 양식 송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본사 같은 경우는 자연산 연어에서 추출된 정소 부분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되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술력을 함부로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너릭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이제 홈쇼핑 채널에서 그 매출을 일으켰던 걸 철수하고 백화점 쪽이나 면세점 쪽으로 확대하기 시작했고 5월 달부터는 홍콩의 면세점을 이제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백화점 쪽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이제 대중화 브랜드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제 드럭스토어가 원래 그전에는 10개 미만에서 납품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올해부터 시작해갖고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10배 이상 늘린다는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계속 약이 섞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 역시 매각이 아니라 투자적인 부분과 지분 분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수출했던 그런 나라들 말고 남미 쪽이라든지 더 새로운 제3국을 하면서 계속 그러한 부분들을 넓혀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기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네. 더 추가매수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또 리뷰 짧게 도와드릴게요. 삼천당제약 어제도 사실 리뷰했었는데 뭐 신규 적분도 가능하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전 살짝 의심을 했었지만 네. 정말 오늘 강세가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삼천당제약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일정이 잡혀 있고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 종가 무렵에서 수급이 들어가면서 오늘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네. 좀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뭐 바이오의 정말 강세, 알테오젠, 바이넥스, 뭐 유한양행 네. 그런 거에 힘입어서 또 삼천당대학까지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바이오의 강세가 쉽게 끊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 오늘 목표가에 조금 부족한 오늘 제가 목표가를 20만 4천 원을 드렸는데 맞아요. 1,000원 부족한 20만 3천 원을 아하,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표가를 충분히 오버해서 한 10%더 업사이드 드리겠습니다. 22만 원까지 오. 보유하고 가시면서 목표가를 설정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일정까지 좀 바이오 일정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동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신규 접근은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되고 아하.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2만 원까지 보신 다음에 22만 원 언저리 안 가도 됩니다. 오늘처럼 1,000원 정도 부족해도 전부 다 매도하시고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또 70% 육박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또 목표가를 더 높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22만 원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당제약까지 리뷰 모두 도와드려봤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 공략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건 SKC요. 네. 유리기판 대장주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리기판 좀 다시 꿈틀댈 때가 됐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주성 엔지니어링의 그 이벤트성 그니까요, 악재가 악재가, 네. 저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 SKC. 악재가 어떻게 호재가 될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OLED 그런 쪽을 만들다가 예. 나도 글라스 기판을 하겠다라고 오.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그만큼 글라스 기판의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걸 오늘 여실하게 보여준 거죠. 유리가 그런 의미에서 깨졌잖아요. 예.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너네는 근접할 수 없어. 우리가 글로벌 탑이야. 그러한 부분에서 SKC가 지금 글라스 기판 쪽에서는 거의 탑이기 때문에 그니까요. 네, 그 기술력 갖고 있고 SK 앱솔릭스라는 부분에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 또 글라스 기판 쪽에서 그게 크게 호재성이 있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와야지 않겠나 해서 오늘 가져왔고 네. 그렇지만 두 가지의 악재가 있어요. 두 가지요. 예. 악재가 있는데 어떤 걸까요? 뭐 2차 전지 쪽, 2차 아하. 전지 쪽에서 계속 동박이라든지 네. 뭐 그러한 쪽에서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비진한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안 전지. 좋기도 네. 하고 SK 온향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향 그 매출이 좀 안 좋아진 부분이 있고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좋게 찍히고 네.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작년 말 23년도 4분기를 저점으로 찍고 나서 이제는 턴하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6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테슬라를 물론 그게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뭐 그렇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도량이었습니다. 인도량이 뭐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되게 예상외로 그렇죠. 좋았어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배터리의 수요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뉴스가 하나 좋은 뉴스가 나왔죠.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뉴스 좀 보여주시죠. 예. 예. LG엔솔이 4680 아. 테슬라 물량을 받나. 네네.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 SKC에서 SK온과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4680 테슬라의 그 물량을 받으면 늘어나겠죠. 네. 물량이. 그러면 지금까지 재고를 빠르게 더 소진할 수 있다는 부분. 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SKC한테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돼서 전에 있던 6월 20일 날 나온 뉴스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네. 뭐 에코프로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러한 등등의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정도가 계속 올라올 것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SK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동박이라든지 전지박에 대한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고를 이런 전지박과 동박은 만들어 놓고서 오래 두면은 이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진해야 되는데 지금 소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면서 그 재고량을 줄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재고량이라는 적자 부분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한 부분은 좀 줄어들 것이고 글라스 기판 쪽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SKC가 거의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글라스 기판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붙고 그리고 오늘 경쟁사라고 따라오는 기업들이 기술 장벽이 얼마큼 높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동사가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다른 종목들이 많이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SKC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많이 올라와 주면서 그런 부분을 보여줬고 또 글라스 기판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도 악재를 또 호재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맞습니다. 있다. 게임 체인저가 와. 될 수 있나라고 네. 시장 선정 경제 속도라는 뉴스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아. 이 좋은 호재의 뉴스를 네. 그 아. 회사가 풀어뜨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은 기존에 그 점유하고 있는 회사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약간 착안해서 동 종목을 추천하는 바이고요. 네. 시초가 매수, 월요일날 시초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9만 원까지 좀 보겠습니다. 19만 원까지 전에 올라갔던 부분까지 목표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러프하게 잡아서 13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손절을 하지 마시고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니까 꼭 매수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SKC죠. 2차 전지와 유리기판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이 19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공략주까지 모두 알아봤는데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또 일요일에 또 네.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네. 제가 원래 공개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아. 많은 문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오늘 저희가 삼천당 제약을 좀 네네. 크게 수익을 냈던 부분도 있어서 맞아요. 오늘 저녁 8시에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에 원래 9시 반이었는데 10시에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10시에 한 주간의 일정을 정리하고 다음 주의 일정을 바라보는 리뷰 앤 프리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공개 방송 너튜브에 들어오셔서 강영균 매니저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있고요. 일요일 10시도 있습니다. 무료 방송 참가하시면요. 많은 또 수익 비결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주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